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새로 작성한 기초연금 핵심 동영상 5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동영상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초연금은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동영상은 제가 2025년도에 새로 만들었던 기초연금 핵심 동영상 5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종합 편집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핵심 종합 동영상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기초연금 핵심 동영상 5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2025년 변경된 기초연금 받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5년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1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얼마가 감액되는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탈락 조건 및 예외 조건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핵심 종합 동영상 5개는요. 약 110분이나 되는 긴 동영상입니다. 한 2시간가량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 아래의 고정 댓글에 각 동영상의 시작 시간을 적었으니까요. 필요한 동영상만 선별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기초연금 34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시면요.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시는데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참조 자료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요약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어느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국 국적이 있으면서요. 한국에 사셔야 되고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과 부채를 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요.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인데요.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은 나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요. 이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228만원 이하 되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라 하면요. 부부가 아니고 혼자이신 분이고요. 이 부부가구라 하면 부부 두 분이 다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만 65세 미만이라 65세 이상인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부부가구요. 사실혼도 부부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녀는 같이 살아도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더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이 단독가구이거나 또는 부부가구인데 그 중에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 한 명만 수령하는 경우에요. 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34만 2,510원이고요. 네, 1년간 받으면 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구 2명이 다 만 65세 이상이라 2명이 다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만 8천원이고요. 연간 받으시면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부부가구의 수령액이 조금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구의 최대 수령액은요, 단독가구의 80%입니다. 따라서 한 분당 단독가구가 받는 최대 금액인 34만 2,510원의 80%인 27만 4천원을 받으시고요. 27만 4천원 곱하기 2명 해서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54만 8천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의해서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셔도요, 기초연금은요, 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이십니다. 나이가 무조건 만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자, 2025년도는 1960년대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언제 만 65세냐면 그 생일달이 만 65세가 되시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으시고요. 또 국내에 사셔야 됩니다. 자, 신청은요, 본인이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 아니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데, 대리인이라는 어떤 분을 얘기하면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대신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신청 시기는 언제 하냐면요, 만약에 만 65세가 넘으셨어요. 그럼 바로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신청한 달부터 줘요. 뭐 지나간 것은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960년대생은 2025년도에 만 65세가 되시죠. 자, 이런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1일부터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1960년 5월 20일생이다. 그러면 전달 1일이라는 게 언제죠? 5월이니까 전달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늦어도 생일이 해당되는 달 5월 말까지 신청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신청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청일이 지나도 신청해도 됩니다. 되는데 단지 지난 것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다 신청해야 하냐면요, 이 전국에 있는 어디서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해도 되는데, 요 신청은 이 가족금융제공 동의 및 자녀인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신청조사 지급 절차 어떻게 되냐면, 자,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는 어디서 한다고요? 전국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서 해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지사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 복지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 시군구청에서 해요.
접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이 조사는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언제 주나요? 매월 25일 날 줍니다. 근데 이 25일이 휴일이다. 그럼 그 전날 줍니다. 이것도 어디서 주냐면 시군구청에서 줍니다. 시군구청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이 소득과 재산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신청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한두 달 동안 돈도 안 준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기초연금 받을 대상이 되시면 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청할 때 가져가야 되는 서류예요. 자, 첫 번째 가져가야 되는 서류, 본인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이라는 게 그 기초연금 대상자겠죠. 신분증이라 그러면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증 아무나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녀가. 그럴 때는 이 신청하시는 분 신청자 본인 신분증하고요. 가시는 대리인분의 신분증하고 또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본인 계좌, 이 신청자 계좌를 가져가야 됩니다. 대리인 계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있죠. 이런 분들은 각각의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각각의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한 분의 통장으로 기초연금 넣어주세요 하고 한 분의 통장만 제출하면 그분 통장으로 두 분의 기초연금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제출해야 되냐면요. 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 부부인 경우는 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재산과 소득을 다 조사를 해요.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다 받으면 부부 두 분이 다 가셔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한 분만 받는 경우다가 하면 미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를 갖고 와서 사인을 받아서 가져가거나 또는 두 분이 같이 가서 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자에 한해서 추가 제출하는 서류는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고요.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혼, 사실이혼 관계약서들도 추가로 필요하다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서류는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예요. 거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인데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 신청서예요.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 부부가구인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도 둘 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수급비만 이력관리 신청서. 자, 이런 서류들은 가서 그냥 쓰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미리 사인해서 가져가거나 아니 두 분이 같이 가서 서류에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는 전산으로 보는데 혹시 이런 전산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주세요 하면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의 첨부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관련 법령은요.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참조할 인터넷 사이트는 가장 많이 보는 게 기초연금 홈페이지입니다. http://basicpension.moh.go.kr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가능하고요. 이 기초연금 관련 상세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홈페이지 할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기초연금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만 보셔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시죠? 자, 이러한 경우는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디다 물어보냐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요. 129번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도 있어요. 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이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또 문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은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에 한국에 살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해당 연도 생일달 포함까지 그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 소득 인정의 기준은요. 소득 인정의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고요. 그 소득 인정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단독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 228만원 이하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단독 가구나 또는 부부 가구장 한 명이 받으면 최대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인데 두 명이 다 받으신다. 그러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만 8천원이 되시겠습니다. 네, 신청 시기는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만약에 1960년 5월 10일생이다. 그러면 한 달 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청해야지만이 문제가 없다. 지나서도 신청해도 문제가 없지만 소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전국에 있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하셔도 되고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인터넷 복지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는요. 가져가야 될 거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져가야 되고요. 가심에 있는 서류가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필명 이력관리 신청서도 있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전월세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 날 하고요.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어디서 주냐면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으로 환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돼야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요. 그러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소득평가에 소득은 평가하고 플러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첫 번째 소득평가액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설명드릴게요. 자,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 월급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공제액 2025년도는 112만원을 빼주고요. 그 빼준 금액의 70%를 곱해서 근로소득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소득 있지 않습니까? 사업해서 사업소득 있을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연금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무료 임차소득도 있고 이런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소득을 평가하고요. 자, 여기서 근로소득 월급을 계산을 한번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전 월급입니다. 월급은 세후가 아니고 세전 월급을 계산합니다. 자,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월급 200만원에서 공제금액 112만원을 빼줘요. 요거 빼면은 88만원 아닙니까? 88만원의 70%인 61만 6천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부 2명이 다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각각 계산합니다. 남편도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고 부인도 이런 공식으로 똑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부부의 소득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죠. 또 개인연금 사업소득을 받으면 이거는 공제가 없어요. 그냥 100% 다 소득인정으로 계산해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바로 소득 인정에 100만 원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득 평가의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계산식은 좀 더 복잡한데요. 자,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이나 땅 같은 겁니다. 거기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주고요. 또 금융자산이라는 거 예금 같은 경우죠. 거기서는 2천만 원을 빼주고요. 또 부채를 빼준 금액에 여기에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고급 자동차가 있거나 회원권 가액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플러스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급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회원권, 고급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반 재산 계산 사례, 집만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가가 7억 원이고요. 공시지가가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재산에서는 이 공시지가가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이 공시지가에서 지역별로 공제를 하는데 지역별 공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서울 및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요. 자, 집이 시가가 7억 원이지만 공시지가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으로 계산해요. 네, 공시지가 5억 원 금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서 3억 6,500만 원 남죠. 자, 요거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121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5억 원의 집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121만 6,66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금융재산이라는 보통 예금이나 정기예금, 보험증권,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자, 예금이 2억 원 있다.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만약에 부부가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부부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죠. 여기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있다. 만약 은행 부채가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마이너스 66만 6,660원. 나중에 소득 인정에 계산할 때 이렇게 부채는 마이너스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 인정의 계산을 좀 종합해서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월급을 200만 원 받으시고 국민연금을 50만 원 매월 받으시고 서울에 거주하는데 집의 공시지가가 5억이고 정기예금이 2억 원이 있으시고 부채가 2억 원 있다. 그러면 이 월급 200만 원은 월급 200만 원 빼기 112만 원 곱하기 70% 하면 그러면 월급은 소득 인정액으로 61만 6천 원 계산이 되고요. 자, 국민연금 50만 원은 공제액 없이 다 소득 인정 50만 원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한 공시지가 5억 집은 121만 6,660원으로 계산되고요. 정기예금 2억 원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정기예금 소득 인정 60만 원 계산되고요. 자, 부채 2억 원은 부채 66만 6,660원 계산된다. 이걸 다 합하면은 이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2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야 되죠?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여야지 기초연금을 받고요.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자, 226만 6천 원은 단독 가구보다도 작고 부부 가구도 작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이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가지 좀 궁금한 내용도 많이 생기시죠? 이러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기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정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 등급 판정을 해주고,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이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어디서 하냐면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도 18-2 소연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와서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여건상 오실 수 없으면 필요한 경우는 전화를 주셔도 제가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가족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전화하시냐면요,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딸 방문요약을 인터넷에서 치시면요, 이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노인장기 요양과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5년 기초연금이 변경되었는데요. 네,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확정 공표되었는데요. 네, 2025년 선정기준액이 전년인 2024년 대비 7%가 증가했습니다. 네, 2025년 선정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단독가구는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에 228만원으로 15만원이 증가했고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기초연금이 얼마까지 올라가냐 하면요, 2024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3%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가구인 경우는 2024년도에 33만 4,81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2.3%가 증가한 34만 2,51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024년도에 53만 5,680원을 받았는데 2025년도는 2.3% 인상된 54만 8천원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2025년도에는 나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되시면 2025년도에는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2025년도에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과연 얼마까지 있어도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금만 얼마까지인데요. 이 현금만 얼마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소득도 하나도 없고 월급도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현금만 있다, 이랬을 때를 갖고 계산했다는 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2025년도에 현금이 7억 4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억 4백만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28만원이 되고요, 2025년도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로 228만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연금 2025년도에 단독가구가 34만 2,510원인데요 이거를 다 받으려면요 현금이 6억 100만원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6억 100만원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193만 7,490원이고요
이 소득 인정액이 193만 7,490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부가구인데요.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요, 현금이 11억 1,400만원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11억 1,400만원을 소득 인정을 환산하면 364만 8천원이고요. 2025년도는 소득 인정액 부부가구가 364만 8천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이 54만 8천원이죠. 자, 이 금액을 받으려면 최대 현금액이 9억 5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9억 5천만원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10만원이고요.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10만원 이하이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54만 8천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도 있고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산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만 얼마까지라는 말은 현금도 없어요, 예금도 없어요, 소득도 없다, 오로지 재산만 있다라고 했을 때 계산한 금액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단독가구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요, 대도시는 8억 1,900만원, 중소도시는 7억 6,900만원, 농어촌은 7억 5,6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228만원이 되고요. 왜 이렇게 지역별로 최대 재산액이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서 그래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으려면 대도시는 재산이 7억 1,600만원, 중소도시는 6억 6,600만원, 농어촌은 6억 5,300만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이나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부가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대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12억 2,900만원, 중소도시면 11억 7,900만원, 농어촌은 11억 6,6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전액 54만 8천원을 다 받으려면요, 대도시는 10억 6,500만원, 중소도시는 10억 1,500만원, 농어촌은 10억 200만원 이하면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근로소득만 있다,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고 예금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월급이 437만 7천원 이하면은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228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388만 7천원 이하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 금액이 193만 7,490원 이하라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요, 최대 근로소득이 745만 1,000원 이하면은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364만 8천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일단 대상이 되고요. 기초연금 전액 54만 8천원을 다 받으시려면 666만 8천원 이하가 되시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310만원 이하가 되시기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 54만 8천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이고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별도로 추가 계산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근로소득 얼마까지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만 있다고 했을 때는 단독 가구는 7억 4백만원, 부부 가구는 11억 1,400만원 이하가 돼야지 받을 수 있고요. 재산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 가구는 8억 1,900만원, 부부 가구는 12억 2,900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고요. 자, 근로소득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 가구는 437만 7천원, 부부 가구는 745만 1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요, 다 받는 금액이 얼마죠? 단독 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원이 기초연금을 다 받는 금액이죠. 이걸 다 받으려면 현금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 가구는 6억 100만원, 부부 가구는 9억 5천만원 이하면 다 받을 수 있고요. 자, 재산만 있다 했을 때는 대도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7억 1,600만원, 부부 가구는 10억 6,500만원 이하면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로소득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 가구는 388만 7천원, 부부는 666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기준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금액은 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 아들딸 방문 요약 유튜브 채널로 와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2025년 기준으로 현금과 재산과 소득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금융재산 계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요, 이 현금,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고요, 공제한 금액에서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만약에 1억원이 있다 그러면 1억원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8천만원이 되고요, 8천만원에 4%를 곱하면 320만원이 되고,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26만 6,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현금 1억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26만 6,667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되고요, 현금 2억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60만원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현금 1억원이 26만 6천원이면 현금 2억원은 53만 2천원이지 않냐, 왜 60만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억원에서도 2천만원만 공제해 주고요, 2억원에서도 2천만원만 공제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약간 소득 인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반 재산 계산 방법인데요, 공식은요, 이 공시지가나 또는 일반 재산의 총 합계에 지역별 공제 금액을 하고 거기에 4%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자, 만약에 일반 재산의 합이 3억원이 있다 했을 때는 대도시와 주민등록지만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나면 대도시는 1억 6,500만원이 남고, 중소도시는 2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은 2억 2,75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4%라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 소득인정으로 환산돼요. 이 금액이 대도시는 55만원, 중소도시는 71만 6,667원, 농어촌은 75만 8,333원이에요. 자, 이 소득인정의 금액만 보고 나면 똑같이 3억원에서 시작했는데 대도시가 소득인정이 가장 적고 농어촌이 소득인정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차별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똑같은 금액 3억원을 두고 계산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집이다, 32평형 집이다 그러면 대도시가 공시지가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평형을 두고 보면 그렇게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요, 이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빼주고 거기에 곱하기 70%를 하고요, 만약에 연금 등 소득이 따로 있으면 이걸 별도로 더해요. 이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해 주는 거는 2024년도는 110만원을 공제해 줬는데 2025년도는 2만원이 추가돼서 112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자,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줘요. 그럼 88만원이 남죠. 이 88만원의 70%만 계산합니다. 그럼 61만 6천원이 되고요, 만약에 연금이 40만원 있다 그러면 연금은 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월급을 200만원 받고 연금을 4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분은 200만원을 소득 인정을 한 사람 금액 61만 6천원 더하기 40만원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101만 6천원이 계산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월급 근로소득 200만원은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주고 거기에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61만 6천원을 계산하고요. 자, 연금소득은 40만원은 전액 다 공제 없이 40만원 모두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채인데요. 살다 보면 부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행 등 인정받는 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하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식은요, 이 부채 금액의 4% 곱하기 나누기 12개랍니다. 만약에 은행에 5천만원의 부채가 있다 그러면 5천만원 곱하기 4%하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 200만원 나누기 12개라면 16만 6,667원이 돼요. 즉 부채 5천만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에서 16만 6,667원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 인정의 종합 계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현금 2억원은 소득 인정액 60만원 계산되고요. 재산 3억원은 소득 인정액으로, 이 대도시 기준입니다. 서울 대도시 기준으로는 55만원 계산되고요. 자, 소득은 월급 200만원은 61만 6천원 계산되고 국민연금 40만원은 다 40만원 계산돼 갖고 101만 6천원이 되고요. 자, 부채가 5천만원 있으면 마이너스 16만 6,667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소득 인정의 합계는요 199만 9,333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금과 재산과 소득의 이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러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은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일로 전화하시면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씩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하냐면요, 이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서 시작해 갖고 1시간 동안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서 들으시면 질의응답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은 필요하면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제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가족요양이나 방문요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보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에 변경된 기초연금 누구나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받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요, 단독가구는 34만 2150원까지,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모든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2025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의 무조건 탈락하는 7가지,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대부분 탈락하는 2가지,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오래전부터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2024년도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혹시 그동안 바뀐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65세 미만의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하고 미리미리 알아야 할 사항 없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7가지입니다. 네, 무조건 탈락이라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첫 번째는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요, 만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요, 65세 미만이신 경우는 65세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은요 196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일달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하위 70% 이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요,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골프나 승마, 요트, 콘도, 고급 체육시설 같은 고급 회원권 소유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도 탈락하신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상기의 고급 회원권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는 안 되고요. 자녀 명의로 갖고 계시면서 이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동안은 못 받다가 한국에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한다고 하니 귀국하시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귀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도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네, 만기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되면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아예 기초연금 자격이 상실되어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채를 계산하면 수급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기초연금 신청을 읍면 동사무소 같은 관련 기관에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기초연금의 대부분 탈락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탈락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에 해당하면요. 대부분 탈락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많이 들어보신 고급 자동차인데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도까지는요. 차량가액 4천만원 뿐 아니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탈락 기준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탈락 조건은 삭제되고 차량가액 4천만원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는 예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2025년인 경우는 2025년에서 10년을 뺀 차량 연식이 2015년식이나 그 이전, 즉 2015년식, 2014년식, 2013년식 그 이전 차량 모두 고급 자동차 탈락 예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와 같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시면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탈락하지는 않고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서 수급 자격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4년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해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차량 가액이라는 것은 신차 살 때 가격이 아니고요. 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또 4천만원이라는 것은 차량 한 대 기준이에요. 차량을 두 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차량이 2천만원이고 두 번째 차량이 3천만원이라 합해서 5천만원이라 4천만원이 넘어도 한 대의 차량이 4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은 모든 차량이 아니고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승용차라는 것은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화물차나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현재 재산이 얼마 있느냐에 상관이 없이요. 즉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애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직역연금이라고 하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직역연금도 역시 상당히 복잡해서요. 직역연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쉽게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혹시라도 예외 조건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7가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하게 계산되니까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내용에 해당이 돼도 재산과 소득이 적으시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타인에게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뭐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 차량 명의 등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은요, 관련 기관에서는 나와 배우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누구의 돈이든 상관없이 내 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돈은 모두 내 것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자녀나 친구의 돈이 내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으면요, 모두 다 내 재산으로 계산이 불리해요. 역시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소득과 명의대한 차량도 나의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지인에게 빌린 부채인데요. 이것은 부채로는 인정을 못 받고 빌린 돈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녀에게 5천만원을 빌려서 통장에 5천만원을 넣어놨으면 이 5천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어야 맞는데요. 이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다릅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 5천만원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요. 통장에 있는 5천만원은 재산으로 계산이 되니 많이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전세를 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전세금은요, 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자녀 또는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에게 전세 준 금액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많이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 부부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당연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이고 자녀 등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해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나의 금융재산 계산하는 게 좀 억울한 게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였으나 이 자녀 중 제3자로 보험 계약자를 변경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급자의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세 번째로 설명드린 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만일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요, 보험 계약자를 가능한 한 빨리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기타 증여자산으로 계산이 되어서요, 1년에 약 3천만원, 1억이면 약 3년 만에 금융재산이 모두 줄어들어서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의 금융재산이나 기타 증여재산의 기준금액은요, 여태까지 부부한 보험금액 합계가 아니고요, 해지했을 때의 해지 환급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까지 보험 부부한 금액이 1억이어도 현재 기준 해지 환급금이 8천만원이면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집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요. 자, 적용 대상은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 존비석인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녀 소유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주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시가 표준의 기준인데요. 자, 6억 원이면요, 무료 임차 소득을 39만 원을 적용을 하고요.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 20억 원이면 130만 원을 소득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자녀 집에 살아요. 주민등록지도 자녀 집이에요.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다.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추가로 계산하는 무료 임차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증여한 금액이 일시에 감소하지 않고요, 한 달에 얼마씩 감소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251만 원, 부부 가구는 한 달에 304만 원씩 감소되고요. 이 감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즉, 증여한 재산 1억 원 일시에 증여했지만 기초연금으로 계산되는 재산은 한 달에 251만 원이나 304만 원씩만 서서히 감소되고, 나머지는 계속 나의 재산으로 계산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증여하면 1년에 약 3천만 원씩 감소되기 때문에 약 3년 후에는 0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일반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은 부채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재산으로 계산되니 불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가지 안 좋은 내용만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받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 탈락하는 7가지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 대부분 탈락하는 2가지만 특히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에 불리한 7가지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조금 불리하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가지고 계신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다 계산해서 하위 70%,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7명, 즉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대부분들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기초연금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자주 듣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저의 유튜브 채널인 아들딸 방문용으로 들어오시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이 요양보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매일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 하면요,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 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여건상 사무실로 올 수가 없으면 이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 요양은 어떻게 하는지, 방문 요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 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딸 방문 요양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기초연금 자료도 있고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자료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받을까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까요? 네, 궁금하시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약 한 700만 명이 되시고요. 또 기초연금 받는 분이 약 734만 명이 되세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연금도 함께 받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한다고 하는데요 라고요, 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일부만 받는 분들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전액 다 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나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을 초과하며 탈락하시고요. 또 부부 가구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잘 들어보십시오. 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기는 받는데요,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예요. 뭐 60만원을 받는다든가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받는 분들은 이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고 일부만 받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적게 받아요. 50만원, 40만원, 30만원. 그런데도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국민연금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액이 또 있어요. 이 부부 감액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025년도가 34만 2,510원이거든요.
이것의 150% 하면 51만 3,760원이에요. 요거를 초과해서 받으면 이때부터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그렇지만 이 최대 감액 금액, 감액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에 50%인 17만 1,250원까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민연금 수령액별 감액 기준, 요 기준이 뭐냐면 51만 3,760원이에요. 자, 요거보다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51만 3,760원보다 더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을 시작해요. 근데 최대 감액하는 거는 기준연금액의 50%의 17만 1,250원까지만 감액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약 얼마 정도 감액이 되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기초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적게 받으시면 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하는 금액이 없어요.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4만 2,510원이 되고요. 자, 만약 60만원을 받는다. 그럼 약 2만 9천원 정도 감액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1만 3,510원이고요. 2025년도에 국민연금 받는 분의 평균 금액이 67만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67만원이면은 기초연금 감액이 약 5만 2천원 정도 감액이 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29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연금 감액금액 예상금액은 예상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할 때 뒤에서 설명드린 A급여액이라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요 감액되는 금액이 조금씩은 다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다. 이 정도 감액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만원을 받으시면은요. 기초연금 감액이 약 12만 9천원 정도 감액이 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 21만 3,510원 정도가 되고요. 자,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16만 2천원 정도 이상이 되고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 18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102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 최대 감액금의 50%인 17만 1,250원 정도 감액이 돼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 17만 1,260원이고요. 이 102만 7,500원보다 더 많은 105만원, 110만원, 뭐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을 받아도 최대로 감액하는 금액은 17만 1,250원이다. 이런 분들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17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적게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이 국민연금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부부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다 못 받고 일부를 받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연금 감액은 지금까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국민연금 감액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두 분이 다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국민연금을 받는데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린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이 51만 3,760원보다 적게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부부 감액, 부부 두 명이 받으면 무조건 부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단독 가구이거나 또는 부부라 하더라도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이런 경우에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무엇이냐면 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193만 7,490원 이하이거나 또는 부부 가구인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310만원 이하이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전체 다 받기 쉽지 않으시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51만 3,760원 이하거나 또는 단독 가구이거나 또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두 분이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받거나 또 세 번째 소득 역정 방지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만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게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요, 이 국민연금 받는 분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이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좀 더 사례를 들어서요, 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요, 이 소득 인정액은 같으나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A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170만원이고 B수급자도 소득 인정액이 170만원이야. 그런데 A수급자는 국민연금을 102만 7,500원을 받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분은 국민연금 102만 7,500원을 받으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의 50%인 17만 1,250원을 감액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17만 1,260원이에요. 자, B수급자는요, 소득 인정이 170만원인데 이분은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51만 3,760원 이하인 경우에요.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34만 2,510원을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이거 더 황당한데요. 소득 인정이 내가 더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A수급자는 소득 인정이 102만 7,500원이고요. 자, B수급자는 소득 인정이 17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뭐 B수급자가 당연히 재산이나 소득 뭔가 더 많지 않습니까? A수급자보다. 그런데 이 A수급자는 뭐 다른 재산,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연금만 102만 7,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100% 다 소득 인정으로 계산이 돼서 소득 인정이 102만 7,500원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 인정액이 적어도 국민연금 102만 7,500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가 감액이 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기초연금액은 17만 1,260원이고요. B수급자는 소득 인정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전액 34만 2,510원을 다 받게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는 많은 분들이요, 이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으세요. 제 생각으로는요, 앞으로는 이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감액으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서요, 앞으로 이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또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국민연금에 관련해 갖고 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국민연금 감액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안 한 사람보다 불리하지 않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다 발생한 경우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계산 시 어떻게 적용하냐. 자,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마지막 5번째로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 신청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는데도 이 A급액으로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뭔지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을 감액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한 사람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네, 국민연금은요, 이 본인이 낸 소득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국민연금은 A급여액 플러스 B급여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A급여액이란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라고 하는데, 요게 3개년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의 평균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B급여액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요, 이 국민연금은 이 A급여액이라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A급여액은 이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A급여액이라는 것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좀 더 국민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어떠한 사유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형평성 유지라고 하는데, 이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는 분과 국민연금이 없는 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한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 재원의 효율적 활용합니다.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저소득층 어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일부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중 혜택 방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 감액해서 사회적 지원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라는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감액을 받는 분들은 뭐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국민연금에 따라 갖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다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자, 요런 경우는 뭐냐면 부부 두 분이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요렇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할 수급권의 급여 선택권이 있는 경우는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 여부는 선택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신 분의 유족연금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냐면, 자, 본인의 노령연금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유족연금의 30%만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유족연금은 자, 돌아가신 분의 노령연금의 40에서 60%를 받아요. 근데 요걸 다 받는 게 아니고 요거의 30%, 만약에 이분이 60%에 해당한다 그러면 60%에 30%인 18%,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노령연금이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이 유족연금만 받으면 60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을 같이 받으면 그 60%의 30%, 그러니까 18%, 100만원 받으시는 분의 유족연금은 18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됩니다. A급여액은 노령연금만 계산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는 기초연금액은 기존연금의 34만 2,510원으로 감액을 안 하지만, 만약에 이분 노령연금 받는 것이 그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 51만 3,760원 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이 본인 노령연금이 작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노령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의 30%만 받는 것보다는 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40%에서 60%를 받는 게 더 받는 금액이 크다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무연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액은 그냥 기존연금액 기준금액을 적용을 하고 국민연금 감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국민연금에 따라 유족연금만 받고 계세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 유족연금을 받으면요, 받는 금액이 많더라도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족연금을 받는데 유족연금을 만약에 8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보다 더 받으면 감액을 하잖아요. 근데 유족연금만 해도 80만 원을 받아도 이분은 국민연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족연금 받는 금액은 100% 전액 소득 인정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족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50만 원 계산되고요. 유족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10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미 계속 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분들은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이미 계속 가입자는 수급권자의 동시에 가입자래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우선 간주하게 돼서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존 연금액은 감액이 없다.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미 계속 가입하다 탈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 계속 가입 전후에 가입 기간을 합산해 A급여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기초연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자,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급을 연기 신청했어요.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어요. 이 안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감액해요. 무슨 이유인가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서 결정되므로 국민연금이나 연계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로 구매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따라서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의 계산 여부는 국민연금 수급권 유무로 판단한다. 그래서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므로 A급여액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급여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 감액에 해당이 되면 감액을 합니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연기연금을 지급하면은 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A급여액 계산은 이 연기 기간에 따라서 가산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으면 또 국민연금을 더 많이 감액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 그 이전에 가산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A급여액을 계산해서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워낙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여기 아주 전문적인 상담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요. 이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하냐면요. 이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어디서 하냐면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이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은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으시고요. 혹시 여건상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회를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시면은요, 이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면서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실 분들은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자료도 많고 또 노인분들이 관심이 많은 기초연금에 대한 자료도 많으니까 아들, 딸 방문이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유튜브를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급 자동차 탈락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2024년 1월부터는요, 이 차량가액 중고차 가격 기준인데요. 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만 고급 자동차로 기초연금에 탈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요,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를 초과해도 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고급 자동차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표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2024년도에 고급 자동차 탈락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2023년도 12월 말까지는요, 이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거나 또는 두 개 다 해당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 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차가 여러 대인 경우도 있죠. 또 오래 타서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들의 경우는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하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급 자동차 대상이 되는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든 차량이 다 고급 자동차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만 고급 자동차 대상이 됩니다. 자, 이륜차는 어떤 건가요? 오토바이 있죠. 3륜형 이륜차, 4륜형 이륜차가 있고요. 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로 2인승에서 12인승 차량도 고급 자동차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승합차, 11인승 이상의 차량, 버스까지도 고급 자동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 또 트럭 갖고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4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급 자동차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고급 자동차 탈락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승용차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걸 알아보려면 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가액을 알아봐야 돼요. 네, 보험개발원 웹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http://www.kidi.or.kr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 보면 왼쪽 네모칸 안에 이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아이콘 중에서 이 차량 기준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 그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입력 화면에서 일단 국산이냐 외산이냐를 구분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국산이면 국산 쪽을 클릭하시고 외산이면 외산 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 이 제작사나 차종, 차명 대분류, 차량 연식, 차명 소분류, 세부 분류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좀 복잡하죠. 여기 어디 나오냐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에 차량 등록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걸 다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선택하면 이 검색한 차량에 해당 연도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개발원에서 들어가서 차량가액을 조회한 결과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 나왔다. 그럼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다. 뭐 3천만원이다, 3,5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차량가액을 일반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족 중에 4천만 원 초과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편 명의 고급 자동차 탈락합니다.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남편만 기초연금 수급자고 부인은 만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공동 명의로 갖고 있어도 탈락하고요. 또 부인이 만 65세 미만이라도 부인 명의 고급 자동차가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있는데 그 차량이 4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 경우도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있는 고급 자동차가 4천만 원 이상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기 5가지 모두 다 고급 자동차 소유를 산다해서 기초연금 탈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연금 받으려면 4천만 원 넘는 차량이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단 1%라도 지분이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자녀 명의로만 있는 차량은 4천만 원이 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초연금은 부부 명의의 재산과 소득만 갖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같이 살건 또 따로 살건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 차량가액 4천만 원의 고급 차량 탈락만 아니면 내가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요, 고급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를 하시거나 또는 자녀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매각대금이나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되어 갖고요, 탈락하진 않고요, 일반 자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도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는 크게 2가지 예외 기준이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차량 예외 조건 첫 번째예요. 자,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에요. 자,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근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그러면 2015년 이전, 2015년이나 14년이나 13년이면 거나, 또는 이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예요. 이 차량을 갖고 먹고 살아요. 또는 세 번째,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도 이런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 탈락하지 않고요, 그냥 차량 가액의 일반 재산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또 생업용 자동차를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이 5천만 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 해서 고급 자동차 탈락하진 않고요. 자, 월 소득 금액으로 16만 6,666원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급 차량 예외 조건 2번째 말씀드릴게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에요. 일반적으로 탈락하는데 오른쪽의 경우에 해당하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거나, 또는 2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예요. 이때 장애 등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자, 요렇게 해당이 되면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 한 대에 한해서는요, 이 고급 자동차 탈락하지도 않고요, 재산 산정에서는 아예 빼요. 자, 앞에 설명드린 첫 번째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 탈락하지 않는데 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 2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우는 아예 재산에서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집안에서도 남편 한 대, 부인 한 대, 이게 차량이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한 대당 차량가액이 모두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고급자동차 탈락하지 않고요, 그냥 차량가액을 다 합하여 일반 재산을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대라도 4천만원 이상이시면 기초연금 탈락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차량가액은 내가 처음 차를 샀을 때 가격이 아니고요. 이 보험개발 홈페이지에 산정하는 현재 기준의 감가상각된 중고차 차량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에 계산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차 한 대는 차량가액 3,500만원이에요. 또 한 대는 차량가액 2,700만원이에요. 또 한 대는 차량가액이 2,200만원이에요. 자, 차가 세 대 있는데 각 차량의 차량가액이 다 4천만원 미만이죠. 그러면 세 대 다 고급 자동차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 대에 다 가격을 합해보니까 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요 세 대 차량 다 고급 자동차 탈락은 아니고요. 자,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자, 차량가액이 합계 8,400만원에서 연소득 환산율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요 8,400만원의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28만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시죠. 자,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조회된 차량 가액을 보조금을 포함해서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처분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반환 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전기자동차도요, 이 차량가액을 조회해서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 탈락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행복이음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황을 통해서 리스 자동차를 갖고 있는지 안 갖는지 확인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아서 이 보증 금액만 일반 재산으로 반영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천만원 이상 하는 비싼 차를 하더라도요, 내가 사서 내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만약에 이 차량을 리스로만 사용한다면 고급 자동차 탈락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급 자동차 탈락 조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생계형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 장애인 차량이나 독립유공자 차량은 한 대에 한해서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고급 자동차 탈락도 아니고 재산 산정에서도 빼준다. 이런 얘기고요. 자,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도 4천만원 미만이면 모두 다 일반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본인 명의뿐 아니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도 모두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한다는 거고요. 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록자 보유자가 두 대를 보유한다. 이러면은 이 재산 산정 제외는 한 대만 하고요. 나머지 한 대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가 재산 산정 제외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냥 부부가 각각 한 분은 국가유공자, 한 분은 장애인 등록자다. 이런 경우에는 두 대 다 각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고급 자동차 조건만 아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초연금 신청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서 고급 자동차 탈락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 화물차나 트럭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화물차나 트럭의 차량가액은 모두 일반 재산으로는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급 자동차 탈락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세요. 이런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기에는 전문적인 상담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돌봄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리고 집안 정리도 해줘갖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요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협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건상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본인 부담금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디로 전화하면 하냐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들딸 방문요양으로 치면은요,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